헐헐 박성혜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헐헐 박성혜입니다. 이야, 오늘도 자취발광이네요. 그냥 발광 아니고요. 네네. 아무튼 월요일 오후 4시가 되면은 제가 기운을 받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말씀드린 대로 2030의 경제적 멘토로서 제가 모신 거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네.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정말 네. 피가 되고 살야 되는 많은 좀 어떻게 보면은 네. 삶의 지혜를 네. 나눠주셨으면 좋겠다. 피만 됐으면 좋겠네요. 네. 헐헐님은 어떤 분이세요? 저는 네. 질문이 없던 거잖아요. 저는 네, 빠숑님이라는 멘토를 만나서 네, 인생 2막을 시작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40 전까지는 집 때문에 힘들었고 40 이후에는 집 덕분에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지금 40살이 넘으셨어요? 그럼요. 많이 넘었습니다. 좀 꺾였습니다. 많이. 30살이 아니고 30살 전후가 아니고. 알겠습니다. 네. 아무튼 40살 이전에 집 때문에 힘들었다고 하는 것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실 2030 분들이 현재 집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잖아요. 그렇죠. 그분들의 힘들어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오히려 지금 시기에는 그렇게 생각해도 될까요? 아직 기회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도 될까요? 그렇죠. 네. 2030에 오히려 집 덕분에 행복하다면 좀 이상하지 않나요? 좋죠. 정말 특별한 부모님들의 도움, 금수저가 혹은 아닌 이상 내가 사업을 잘했다. 그렇죠. 아니면 코인이 막 10,000배 올랐어. 이러신 분들 빼고는 99.9%의 2030 분들이 집 때문에 집 덕분에 행복하신 분들은 많지는 않죠. 그렇죠. 이게 비정상적인 거죠. 그러니까 저만 해도 빠숑님 때만 해도 저희가 이제 절대 빈곤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빈곤해. 그래서 배가 고프다든지 그렇죠? 배 고프셨나요? 그렇진 않아요. 우리가 또 배고픈 세대는 아니었는데 저는 늘 배가 고파서 배가 나도 배는 계속 네, 약간 절대 빈곤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렇죠? 맞아요. 마음껏 이렇게 이렇게 의식주를 마음껏 취한다든지 이렇게 어려운 절대 빈곤이 있었는데 사실은 2020년대를 살아가는 현재 2030 세대는 절대 빈곤은 사실 어느 정도 이제 또 나라의 제가 예전에 사회복지 공무원이었어요. 공무원이셨잖아요. 네, 정말 그분들도 사회에서 그러니까 국가에서 주는 복지 혜택이 주거도 있어요. 주거도 주시죠. 그리고 주거에 대한 비용도 드리죠. 의료급여, 교육급여, 굉장히 생계급여 이런 어떤 복지 혜택이 우리나라 굉장히 잘 되어 있는 나라예요. 예.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절대 빈곤이 없어진 상황에서 2030이 상대적으로 박탈감과 빈곤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오히려 좀 안타깝고 아쉬운 마음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런 아주 안타까운 마음을 담아서 그분들을 위한 좀 힐링 방송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데 저도 헐헐리 의견에 100% 공감하고 있는 것이 예전보다 훨씬 더 풍요로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상대적인 박탈감이 크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솔직히 저희 역할도 그런 좀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정보가 너무 많긴 해요. 계속 또 성공적인 사례들을 계속 중계를 해드리다 보니까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다 성공했을 거라고 하는 오해를 하시는 것 같고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이지? 다른 사람들은 성공했는데 나보다 더 어린 사람들도 성공했는데 이런 좀 어떻게 보면 조금 자신에 대한 불만 그다음에 좀 자격지심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맞습니다. 이런 분들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럼? 그런데 세상에는 성공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약간 전시되듯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저 역시 되게 재밌는 게 다들 저희 부부의 투자가 제가 오롯이 한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저희 부부의 첫 투자는 결혼을 저희가 2006년 쌍춘년에 했어요. 근데 쌍춘년에 2006년에 저희 신랑이 투자를 시작했어요. 그럼 결혼과 동시에 그 전까지는 아무것도 하고 않다가 아무것도 안 하다가 그냥 회사만 다니다가 회사만 다니던 분이 저희 신랑이 또 경매하고 약간 관련되어 있는 회사에도 근무를 하고 있는데 법원? 있어요. 그래서 저는 찰떡같이 믿었어요. 저는 이제 신랑을 의지하고 똑똑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경매로 이제 첫 집을 낙찰을 받았는데 결국은 수익을 한 푼도 못 남기고 매도를 하게 되는 거. 어떻게 보면은 투자 실패인 거죠. 250만 원 정도 들여서 투자를 한 거예요. 아니, 집을 한 채를 낙찰받는데 250밖에 안 들어요? 아무리 2006년도라 하더라도 이때 굉장히 경매를 통해서. 그래서 이제 저희 신랑이 여기 재개발한다더라라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극초기구역했던 거예요.
썩빌. 단지 썩비야. 2.6도 썩빌면 이해를 합니다. 예. 네, 썩빌.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네네. 마이너스 통장에서 이게 250만 원 정도 들여서 이제 썩빌의 경매를 낙찰받은 거예요. 네, 참고로 이제 썩빌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은요, 아파트가 아니라 썩은 빌라라고 칭할 정도로 실제 거주하기 굉장히 힘든 열악한 상태의 빌라를 썩빌이라고 하고 워낙 열악했기 때문에 재개발을 할 가능성이 높은 것들을 예상해서 구역 확장도 되기 전에 미리 투자했던 말 그대로 그냥 베팅을 한 거죠. 그냥 한다더라라는 말만 믿고 순진한 카더라. 카더라만 믿고 저희 순진한 신랑님께서 이제 투자를 하셨고 결국에는 어떤 진전도 없고 워낙에 집이 낡았다 보니까 세입자분이 뭐 갈아달라 변기 막혔다 세입자 할아버님이셨는데 막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얼마 못 가서 그냥 매도했어요. 그러니까 손해는 다행히 안 보고 뭐 그렇다고 수익도 없었지만 매도했는데 지금 최근에 그게 이제 도농역 앞쪽이었거든요. 도농역이면 요즘 또 한참 변화가 있는. 네. 그래서 거기 구역 해제된 데도 되게 많고, 근데 그 구역은 다행히 지금 사업 시행 인가를 2021년에 받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카더라에서 이제 여기 곧 된 데가 이제 16년이 지난 지금의 사업 시행 사업의 한 반 정도가 진행된 거죠. 하셨죠? 16년만 좀 버티지. 근데 정말 다행인 게 그때 안 팔았으면 지금의 헐럴은 없었죠. 그러니까 그때 그리고 제가 찰떡같이 믿었던 신랑이었는데 결국은 그래서 이제 청약을 하려고 보니까 신랑이 뭘 하고 있었는지 아세요? 뭘 했습니까? 청약통장을 굉장히 성실한 사람이에요. 청약통장 5만 원씩 거의 10년 동안 붓고 있었던 거예요. 무주택자로? 네. 그러니까 5만 원씩 부으면 안 되거든요. 안 되죠. 10만 원씩 부어야죠. 차라리 안 부었으면은 그 안 부은 기간을 10만 원씩 끊어서 하면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근데 5만 원씩 꼬박꼬박 부으면 이거는 다시 어떻게 5만 원 더 부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일단 요 얘기 잘 모르시는 분들은요. 일단 청약통장을 일단 만드시고 10만 원씩 붓고 계세요. 그리고 나머지는 저희 빠숑의 상담석에서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뒤로는 구멍이 숭숭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제가 이제 부동산에 발을 들여놓게 되는 계기가 되었던 게 저희 신랑인데 이렇게 투자가요. 처음에는 이렇게 뭔가 남들이 하기에는 야 홀월이 뭐 청약으로 당첨돼서 첫 집 마련을 그렇게 잘했대. 뭐 이렇게만 기억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그 이면에는 아픈가 슬픈가 뭐 실패와 저도 투자 실패가 2건이나 있었어요. 이 좋은 장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모두의 그 성공 사례만 보실 게 아니라 이것이 이제 그 겉으로는 이제 뭔가 화려하고 멋있고 이제 어떤 영웅담 같은 이런 스토리도 많이 있지만 결국은 이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어떤 실패와 좌절과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다. 그래서 내가 지금 잘 어려워하는 것들 그리고 두려워하는 것들 그런 것들도 다 우리 선배 투자자들이 그리고 뭐 지금 저 빠숑님이나 저나 다 겪어왔던 일이다라고 편안하게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좀 화려해 보이는 홀홀님도 정말 극초기 시절에 어려운 일을 겪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본격적인 좀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질문 좀 받아봤어요. 저희도 이제 이렇게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질문을 받아보는데 2030 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신 분이 이 포인트인 것 같아요. 돈이 일단 없대요. 그쵸, 그러니까 지금 뭐 4050 분들은 몇 억씩 투자를 가능한데 2030 갓 취업을 하신 분들이 많이 모아봤자 몇 천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1,000만 원은 좀 그렇고 한 3천 정도 종잣돈을 모았을 때 3천 이하로도 투자가 가능하냐라는 질문을 무려 20분이 해주셨어요. 20분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3천만 원 투자 가능합니까? 왜냐하면 3천만 원 정도의 수중에 있으니까 1, 2년 근무하시면 근데 제가 2017년에 첫 부동산 강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거의 한 분 일주일에 한 번씩 강연을 했는데 거의 매주 한 분 정도가 오셨어요. 그때 당시 온오프믹스라는 그 오프라인 강의를 모객을 하는 사이트가 있었는데 거기에 올리면 일주일에 한 분 정도 신청하세요. 진짜? 네.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강남에 요만한 그 모임 공간이 있어요. 2인실, 3인실 이런 거 잡아놓고 스터디룸 같은 거. 스터디룸 잡아놓고 거기서 거기서 과외를 했어요. 근데 그때가 2017년이었으니까 너무너무 좋았던 시절이었죠. 그렇죠. 이제 대세 상승적이네. 근데 그때 제가 2017년에 첫 부동산 강의를 한 2년 가까이 진행을 했는데 그때 첫 제목이 뭐였냐면 돈 한 푼 없이 3년 안에 내 집 마련하는 법이었습니다. 그런 법이 있나요? 저 좀 가르쳐주세요. 그런 거 있어요. 결국은 이 3천만 원 이하로도 가능할까요?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될 수 있는데 가능하죠.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난 우리 빠숑의 세상 답사기 잭빠시님 나오시지 않으셨나요? 그렇죠?
나는 영원으로 맞습니다. 부동산 투자한다. 맞습니다. 이렇게 나오셨는데 그분은 갭 투자하시는 분이시고. 네, 갭 투자하시죠. 이제 우리가 보통 3천이라고 하면 사실 전세를 끼고 하는 투자를 많이 생각하실 수 있어요. 전세 레버리지 기지 투자. 그렇죠. 예. 그렇게 따지면 사실 3천만 원까지 안 들어도 할 수 있는 투자 되게 많이 있죠. 보시면은 그러니까 부동산 앱이 있어요. 부동산 앱을 우리 불인이 분들, 2030 분들 많이 이용하는 보통 투자자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부동산 앱이 호갱노노, 아실, 예, 이런 앱들이 있어요. 더 좋은 곳 부동산 지인, 지인, 굉장히 좋은 곳들 많이. 저희가 처음 투자할 환경하고는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저희가 뭐 한 땀 한 땀, 네, 엑셀 하나씩 정리해서 엑셀 그리고 지도 그리고 막 이랬어요. 제가 이거 보면은 보여드릴게요. 이지도 오랜만에 본다. 이거 되게 낡았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이게 뭐냐면 거의 너덜너덜해서 막 이걸 붙이고 막 이랬어요. 이거 화면 보이죠? 이거 화면. 전화번호도 써놨어요. 혹시 잃어버릴까봐. 꼭 찾아주세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해서 아이고, 이렇게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여기를 보시면은 수능 공부한 것 같아. 무슨 이게 이런 거 와, 대박. 해서 이렇게 3일 그린 2차. 진짜 구역들을 그리고 그다음에 뭐 시세 이런 것들을 하고 이거 봐. 막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KTX 9to 뭐야 이게? 일정부 가는 거. 네, 맞아요. 이런 거 뭐 이게 각 구역을 이런 식으로 표시하고. 탑석 센트럴자이 2021년 12월 달에 입주한다고. 이거 작년에 입주했잖아요, 이거. 맞아요. 벌써 입주를 했어요. 맞아요. 이런 식으로 저희는 이렇게 했거든요. 지도를 그리고 이렇게 그렇죠. 했어요.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지금은 너무 좋아요. 이런 과정을 다 제가 했던 게 지금 아실이 다 있어요. 그렇죠. 구역에 다 그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시면은 그 매매 전세 갭 필터로 이렇게 필터링을 하면은 갭 3천, 갭 1000 이하, 갭 500, 심지어 이 아실에서 그 필터링을 해요. 갭 투자 남들은 어떻게 했나. 그럼 풀피 투자도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3천만 원으로 투자할 수 있느냐라는 것에 대한 대답은 이런 웹사이트의 선배 투자자분들 보시면 지금도 굉장히 많고 또 굳이 또 어디 있냐라고 말씀드린다면 제가 또 아까 전에 또 필터링 해보고 왔거든요. 인천에 많아요. 평택, 안성, 이천, 천안, 청주, 충주는 심지어 풀피도 많아요. 풀피가 뭐예요? 풀피가? 풀피라는 것은 이제 내가 집을 이제 그러니까 집을 사잖아요. 근데 전세를 했는데 이래서 내가 집을 뭐 1억을 주고 샀는데 전세를 1억 1,000에 드린다라고 하면 1,000만 원이 플러스가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내 돈을 투입하는 게 아니라 돈이 되돌아온다. 그런 걸 세치하면 3,000만 원이 모이는 거죠. 근데 그렇게 좋은 투자들을 왜 지금까지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것들을 아무거나 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아무거나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렇게 3천만 원으로는 충분히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들이고 분명히 수익이 날만하고 거의 안전한 투자들을 할 수 있는 것들도 있어요. 공부하고 찾으면 있다까지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서울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전세 낀 투자, 일명 전세 레버리지 투자, 갭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은 다 가능해요. 전 지역에서 가능해요. 서울 제외한 경기, 인천 다 가능하고요. 서울은 안 됩니까? 서울은 이런 거죠. 서울도 가능해요. 서울은 이런 거죠. 일종의 그 아파트가 아니라면 돼요. 아파트가 아니라면. 강남도 돼요. 오피스텔. 강남 오피스텔을 3천만 원으로 투자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매매가와 전세가가 거의 붙어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강남 땅을 한 평 산다라는 생각으로 도전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뭐 빌라, 서울이라면 빌라, 오피스텔 이런 걸로 우리가 종잣돈 3천만 원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많죠. 근데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게 내가 여기에 투자하는 것이 지금 내 상황에서 최선인가? 이런 거. 내가 이 상황을 컨트롤할 수 있는가? 만약 리스크가 예를 들어서 내가 전세를 맞출 생각으로 매수를 해서 잔금 날짜에 전세를 맞추기로 했는데 전세가 안 맞춰진다. 이럴 경우에 또 대안이 있는가? 그리고 만약에 뭐 이럴 경우에는 전세가 맞춰져 있는 여유 자금이 전혀 없을 경우에는 전세가 맞춰져 있는 투자를 또 하셔야 되는 거고 또 그 지역에 대한 수급을 또 수요와 공급을 보셔야 되는 거고 어떤 내가 이 주택을 매수할 때 리스크 같은 것들을 다 컨트롤할 수 있고 제어할 수 있는 상황인가를 꼭 보셔야 되고 그리고 꼭 이 3천만 원 종잣돈을 지금 투자해야 하는가 그것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다음 질문에서 또 말씀드리겠지만 어쨌든 3천만 원으로는 투자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몰라서 그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알면 알수록 투자할 대상들은 이제 많아지고 가능한데 심지어 서울도 가능한데 이것들에 대해서 내가 이것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지 여부는 또 별도의
네. 노력이 좀 필요하다. 그렇죠. 일단 그 정도로 네. 얘기하면 될 것 같고요. 좀 더 네. 구체적으로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것도 하나 질문이 들어온 것들인데 네. 어떤 유튜브 채널에서 네. 투자라고 하는 건 시기가 있기 때문에 2030 세대의 현재 종잣돈이 2천만 원 수준이라면 돈을 더 모을 때까지 기다리기보단 대출 이자가 크지 않으니 일단 신용대출을 받아서 대출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투자하는 걸 권하던데 헐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사람마다 능력치가 다르잖아요. 능력치가 다릅니다.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관역을 향해서 제대로 쏠 준비가 되어 있느냐. 만약에 준비가 안 된 초보가 화를 가지고 있으면 굉장히 위험한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결과가 안 나오겠죠. 근데 반대로 꾸준하게 연습을 하고 적재적소에 화를 쏠 수 있다. 적중률이 높다라고 하면은 준비된 사람인데 네. 그러면은 우리가 말하는 이런 대출, 신용 대출을 받아서 레버리지 투자하는 것들에 어느 정도 리스크를 본인이 통제할 수 있다라고 이제 전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후자처럼 할 수 있느냐인데 이제 공부를 하고 본인의 투자 원칙에 따라서 투자하는 거는 결국은 좋다고 생각해요. 네. 금액이 크건 작건 경험치가 생기잖아요. 네. 근데 다독다독해서 말씀하셨었어요. 우리 제가 오늘 추천 도서를 다 가져왔는데. 이건 짜고 치는 구석 같잖아. 아니야. 부트절에 다독다독해서 부트절을 네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네. 결국은 이제 크건 작건 경험치가 생기는데 네네. 소액 투자를 시작하면 포기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 일단은 분명히 있어요. 예를 들어서 청약을 나중에 해야 돼. 청약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분리할 수 있죠. 생애 최초라든지 그렇죠. 가점에서 일단 집이 생기면은 안 그렇죠. 되죠. 네, 분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옛날에 야 3천만 원 가지고 지방에 소액 투자하고 그 이후로 관심이 멀어져서 지금 투자를 안 해서 어쨌든 기존에 주택을 소유한 경험이 있었던 거예요. 취득한.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결혼을 하고 아내가 우리 생애 최초하자 했는데 안 되는 거죠. 이런 어떤 내려놓아야 할 부분이 또 있어요. 그렇게 되고 또 이 도토리잖아요. 결국은 그쵸, 작은 건데 이 도토리를 계속 굴려야 한다라는 번거로움이 있는 거죠. 근데 보통은 지루함이 있는데 네. 한 채로 경험하고 끝날 것 같으면 저는 약간 무주택이라는 소중한 기회를 날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무주택 기회. 네네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이 한 채를 경험치도 좀 쌓일 수 있고 작은 수익이 날 수도 있지만 결국은 잃는 것이 더 클 수도 있다. 그럴 수도 그렇죠. 있다. 그러니까 첫 투자 이후에도 계속 이 시스템으로 내가 굴릴 수 있는가. 그다음에 첫 투자하고 나서 또 돈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투자에서 관심이 또 멀어져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첫 투자로 그냥 끝날 것인가. 그래서 어떤 이 시스템을 계속적으로 굴릴 물적인 그리고 심적인 시스템이 시스템을 갖출 수 있는가, 네. 동력이 남아 있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어떻게 좀 소액 투자에 대한 본인만의 확실한 인사이트가 있다라고 한다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본인이 내가 투자하기로 했다라고 네네. 하면 나만의 강남을 찾아내는 작업이 중요한 거죠. 실제 강남이 아니라 나만의 강남. 그렇죠. 3천만 원으로도 나의 강남을 찾아낼 수는 있는 거거든요. 근데 보통은 3천만 원만 있는 불인이들은 그 3천만 원을 적재적소에 투입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경우가 너무나 많은 거죠. 그러니까 나만의 강남을 만들 수 있느냐, 즉 적재적소에 나의 소중한 이 3천만 원을 투입할 수 있느냐, 그리고 한 번 투입으로 멈추지 않고 계속 네. 이 시스템을 돈이 생기는 대로 이 시스템을 굴리면서 계속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자가 발전할 수 있는 동력을 계속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이게 같은 방법이라도 계속 똑같은 방법으로 돈을 꾸준히 벌 수 있어야 되는데 한번 운이 좋아서 번 거로 이것들이 계속 자연스럽게 될 수 있을 거라고 하면 안 되는 것들이고 그러면 이것들에 대한 원리는 충분히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네. 말씀인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하면은 결국은 이 단기간 대출을 풀로 이용해서 영끌해서 투자하는 것들은 네. 이 단계에서는 어렵겠네요. 잘 네. 뭐 인사이트가 없을 거 아니에요, 일단. 근데 가장 위험한 게 돈 네. 있는 불인이. 아, 돈 있는 불인이가 가장 위험한 거죠. 네. 그 돈 있는데 위험해요?
푸른이니까. 네, 그러니까 돈은 있는데 제대로 이제 맞춰야 할 간역에 안 맞추고 쓸데없는 데 간단 말이에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제대로 공부하시고 준비하신 상태에서는 그 금액의 크고 작음이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렇죠. 본인이 공부가 됐다라고 하면은 네, 1,000만 원이든 3,000만 원이든 적재적소에 투자하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아유, 저도 100% 공감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유튜브 분도 아기가 있어서 그렇게 망하라고 제안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그렇죠. 이제 네. 공부하면 된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는데 네. 지금 그 영상을 볼 만큼 절박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2030 분들은 돈도 없고 네. 돈이 없다고 하니까 신용대출 받아라. 그래서 투자해라라고 하는데 그렇게 투자해서 망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은 그 전에 좀 뭔가 공부 단계가 좀 필요한 것 같고 계속 이거는 쉬지 않고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시스템. 그러니까 돈을 끊임없이 버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끊임없이 계속 이런 시스템을 업데이트하고 만들어가고 이런 과정들도 일단 선행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네. 네. 아무튼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그럼 결국 2030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2030은 일단은 뭐 최근에 2030이 너무 똑똑해졌어요. 맞아요. 제가 만나본 2030들은 저보다 다 똑똑해요. 똑똑해요. 제가 막 바보가 된 느낌이 들어요. 요즘 같은 그러니까요. 경우는. 예. 그러니까 뭔가 정보를 가공하고 예.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능력이 일단 저희보다 훨씬 월등히 좋고요. 이걸 또 네. 분석할 수 있는 능력도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그러니까 워낙에 뭐 코인 투자하시고 또 주식 투자하는 우리 젊은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그렇죠. 상대적으로 부동산은 쉬워요. 그러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됐던 게 제가 그 NFT 지갑 만드는 데만 3일이 걸렸거든요. 예, 그래서 결국 내가 해결 못하고 우리 드리머 익수 불러다 놓고 네. 지금 이 노트북에 깔려 있는데 그래서 간신히 만들었거든. 근데 요즘 친구들은 유튜브 딱 띄워놓더니 옆에 보면서 바로바로 그렇죠. 끝났어. 그러니까요. 상대적인 박탈감. 야, 내가 이 모양 이 꼴이 됐구나 이제. 구형 기계죠, 구형 기계. 그러니까 똑똑한 거 보면은 네. 분석 능력이라든지 기본적으로 재테크를 잘하거나 투자를 잘할 수 있는 능력치는 이미 뛰어난 것 같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워낙에 우리 대한민국 2030 친구들이 뭐 워낙에 그 IT 강국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것들을 굉장히 잘해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약간 부동산도 트렌드가 굉장히 빠르게 변해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부동산에도 시황이라는 단어가 들어왔어요. 그렇죠, 시황하죠. 네, 예. 시황이에요. 그러니까 부동산에 그 투자에 진입하는 연령층도 당연히 좀 낮아졌고 적은 돈으로 시작할 수 있는 그 구역 지정 전에 낡은 빌라, 즉 우리 극초기 구역이라고 하죠. 구역. 그런 구역에 실질적으로 지방이 아니어도 수도권 내에서 1,000만 원으로 투자할 수 있는 곳도 있는 거 아세요? 수도권에도 1,000만 원으로 할 수 있는 극초기 구역이 있다고요? 극초기 구역이 있어요. 어디요? 말해도 되나? 근데 그런 것들이 있어서 네, 있어요. 어쨌든 적은 종잣돈을 가지고 있는 2030 세대들이 뭐 이런 좀 이렇게 극초기 빌라 그리고 뭐라고 해야 되죠? 네. 또 뭐 수익형 부동산, 오피스텔이라든지 그 지식산업센터 이런 것들로 눈을 또 돌리고 있어요. 네네. 예, 있는데 그에 따른 리스크도 있어요. 그렇죠. 네. 원래 부동산 투자라는 것이 모든 투자라는 것이 리스크가 없는 투자는 없는데 네. 아무래도 그 서울 아파트보다는 리스크가 크죠. 서울 아파트는 우리가 뭐 알다시피 큰 종잣돈이 필요한 거고 그런데 뭐 샀어요. 극초기 구역 샀는데 안 팔릴 수 있어요. 안 팔릴 수 있죠. 내가 선선 진입한 게 아니라 내가 뭐 3군으로 진입을 했어요. 그래서 선선 진입한 사람의 어떤 물건을 내가 받은 거죠. 네, 그래서 했는데 안 나타나 매수자가 그래서 매도를 못할 수도 있고요. 네. 또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고요. 그렇죠.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서울의 오피스텔인데 1,000만 원 갭 투자를 했어요. 근데 나간대. 근데 후임이 안 구해져. 다음 세입자가 네. 혹은 전세가가 낮아질 수도 있어요. 역전세가 날 수도 있죠.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다 투입했을 경우에 어떤 리스크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상황 능력이 굉장히 떨어진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럴 수 있어요. 이런 변수는 항상 있을 수 있는데 결국은 투자라는 거, 투자 수익이라는 게 그 리스크를 견딘 거에 대한 대가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젊은 친구들이 지금 어쨌든 이제 부동산, 그러니까 뭐 주식으로 돈을 벌었건 아니면은 절약을 해서 모았건 지금 굉장히 부동산, 왜냐면 지금 주식도 많이 안 좋죠.
예, 코인도 그렇고, 그래서 조금 안정적인 자산으로 이제 옮겨오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네. 절대 쉽지가 않아요. 왜? 이미 수도권, 내가 관심 있는 수도권에,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약간 리스키한 상품을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이것도 마찬가지야. 내가 이 리스크한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느냐를 꼭 보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가자는 아닌 거라는 거죠. 지금 상황에서. 네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뭐 해야 돼요? 일단 공부하시고 예. 공부하시고 아까 그 도돌이표 같네요. 그렇죠? 그렇지. 네. 뭘 해야 될까요? 우리 그렇죠. 분들은. 근데 저는 소액 투자를 반대하진 않아요. 저는 소액 투자를 제대로 공부하시면 저도 지금 사고 싶은 갭 1,500만 원짜리 아파트가 있거든요. 네. 말씀드릴까 이따가. 네. 네. 그러니까 투자 수익이 날 것이 좀 불안하지 않고 불편하지 않게 투자 수익이 날 것들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막 이런 거죠. 지방 투자는 위험해. 라는 건 아니고 제대로 그 지역에 대해서 분석하고 본인이 이 리스크한 상황들을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내가 3천만 원이 있다면 1,000만 원 정도는 또 여유 자금을 둔 상태에서 투자를 한다든지 네. 예, 이렇게 예비비를 좀 남겨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어쨌든 위험이 왔을 때 내가 대응할 수 있는 것 한다면 저는 이 경험치를 쌓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게 좀 이제 어려운 얘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저는 홀홀리 말씀에 100% 공감하고요. 돈이 없으면 방법이 없어요. 그냥 네. 열심히 살아야 돼요. 일단 종잣돈 모으면서 계속 적은 소액으로 투자를 해서 종잣돈의 규모를 키울 수밖에 없죠. 네, 키워야죠. 계속 굴려서. 네. 그래서 그렇지 않고서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어떻게 사요? 네, 맞습니다. 지방부터 시작하는 게 맞는 것들이고, 서울부터 한다 하더라도 적은 금액으로 살 수 있는 것들을 해야 되는데,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액이 적은 것들은 적은 것만큼 리스크가 있어요. 이게 정말 하락할 리스크도 있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리스크도 있고 가격이 아예 올라가지 않을 수도 있는 리스크도 있고 역전세가 나는 리스크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빌라 같은 경우는 뭐 정말 누수, 수리, 무섭습니다. 아마 그거 세입자한테 전화 오는 것들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전화 안 받아보신 분들은 그 스트레스가 뭔지 모르실 거예요. 비만 오면 걱정이 돼. 그렇죠. 네, 맞아요. 뉴스가 가장 무섭죠. 그런 것들에 대한 충분히 경험치가 있어야 될 것 같고, 정말 다양한 시행착오를 겪어야 되는 것들인데요. 저는 이제 이분들이 그러니까 주변의 성공한 사례들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를 봤을 텐데, 너무 단기간에 돈을 많이 버시는 분들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네, 좀 제일 딜레마고 제일 저는 그게 비극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지난 5년 동안에 부동산으로도 돈을 굉장히 많이 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증가했고, 솔직히 네. 주식으로도 돈을 많이 버신 분들이 정말 많이 증가했고, 코인으로도 정말 돈을 많이 버신 분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진짜 많이 증가했고, NFT로도 돈을 버신 분들이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투자 대상들도 다양해졌고 돈을 많이, 그러니까 옛날과 달라요. 20대 분들을 하더라도 몇십억 몇백억 버신 분들이 있어요. 영앤 리치. 네. 그런 분들을 보니까 이분들이 박탈감. 박탈감도 박탈감이고 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인플레이션 이상 정도만 수익이 나도 네. 충분히 잘하고 있는 것들인데 네. 1년에 5% 10%를 버는데도 본인들이 너무 이거 맞아요. 쪼그라들고 있고 막 이런 부분들이 더 문제였던 것 같아요. 매체의 영향도 큰 것 같아요. 네, 매체에서 너무 슈퍼스타들이 나오니까. 그렇죠. 네. 원래 저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나만 늦게 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제가 2006년에 결혼했다고 했는데요. 네네. 2006년이 어떤 년이었냐면 요건 아닙니다. 2006년이 그 약간 그러니까 2021년 집값이 가파르게 상승했잖아요. 전년도. 근데 그에 못지않게 2006년이 대한민국 부동산 역사의 길이 남을 법한 네. 그 집값 상승이 있었던 때였어요. 2006년에. 네, 2006년과 2021년도는 거의 뭐 유사하죠. 네. 네, 정말 대단한 해였습니다. 2006년. 그때 제가 결혼을 하고 부동산에 1도 관심이 없는 상태로 지내다가 다시 오는 기회를 잡았거든요. 네. 근데 그 사이에 제가 공부가 됐어요. 예, 그러니까 일단 그런 거 있잖아요. 이어달리기 합니다. 막 이어달리기 할 때 바통을 이제 그 막 주고 받잖아요. 그럴 때 진짜 잘하는 팀은 이제 바통 받기 전에부터 달리잖아요. 그러니까 준비하는 거예요. 다음 장을
내 순서가 오기를 준비하는 거예요. 이렇게 스스로 호흡을 조절하고 뛰면서 그렇죠. 준비하는 과정을 제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06년에 결혼해서 심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2006년에 저희가 마이너스 통장 3천만 원으로 전셋집을 구하는데 부동산 소장님들이 너무 저희를 불쌍하게 보시는 거예요. 모두 다 위로를 해주시고 저희는 그런 개념도 없었거든요. 네. 그랬었는데 그 정도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이제 제가 그 이어달리기 바통을 이제 물려받기 위해서 다음에 장을 준비하기 위해서 정말 치열하게 공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 매체에 나오는 슈퍼 히어로만 볼 것이 아니라 이제 시작하는 나도 호흡을 다듬는 나도 나는 그냥 이 땅의 소소한 히어로다, 리틀 히어로다라고 생각하시고 내 스텝으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냥 우리 일반인들의 영웅이 되는 거지. 그렇죠. 슈퍼 히어로가 될 필요는 없잖아요. 수익률 3% 5% 훌륭합니다. 은행에서 그렇게 주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은행에 넣어놓는 것들보다만 네. 수익 벌면 되는 거잖아요. 네. 뭐 연 10%도 굉장히 전 큰 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아예 도전이 아니라 네. 그렇게 할 거면 안 하지. 한 10%는 하루에도 버는데 주식 상한가는 하루에 30%인데 와. 이렇게 접근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아까도 박성희 대표님 말씀하셨는데 지속 가능한 모델로 그렇게 계속 30%씩 벌 수 있다고 하면은 그 방법을 제안 드리죠. 근데 그런 방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개인으로서 부자라고 하는 중에 한 분이 워렌 버핏인데 네. 그분도 20%예요. 와. 네, 50 몇 년 동안 20% 한 걸로 그렇게 엄청난 부고 그것도 60세가 넘었을 때부터 진짜 부자라고 할 수 있을 시기가 된 거잖아요. 그 전까지는 네. 계속 종잣돈 어떻게 계속 굴리는 단계였던 것 같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스노우볼이라고 하는 게 어느 단계가 돼야지 큰 볼로 돌아가는 것들처럼 네. 조금 그 시기를 너무 조급하게 이런 얘기하면 또 꼰대 얘기라고 해. 아주. 그래서 제가 이 얘기는 못하는 오늘 솔직히. 제가 마음에 생기고 온 게 꼰대주의. 꼰대 얘기 하지 말자 이거였어요. 왜냐면 우리 20대니까 젊은 친구들이니까. 참. 근데 우리 그 20대 분들도 이 진심을 알아줄 거예요. 네, 알아줄 거라 생각합니다. 아니, 절대 공감 못해. 아 진짜? 예, 왜냐면은 나는 이분들 고개를 조급해. 끄덕이면서 예, 이분 그랬었는데. 조급해서 그래요. 맞아요. 근데 이제 스텝을 조금 천천히 하더라도 그러니까 끝까지 그 끈을 놓지 않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천천히 가셔도 됩니다. 네. 정말 저희는 천천히 가고 싶지만 네. 이게 좀 빨리 늙어가잖아요. 근데 그렇죠. 또 젊은 분들은 시간이 우리보다 상대적으로 덜 가니까 네. 그게 더 답답한 것 같아요. 시간은 계속 천천히 가는 것 같고 돈은 그러니까 천천히 가는 만큼 부는 안 쌓이는 것 같고 그런 것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시간에 맡기는 투자, 그렇죠. 내지는 시간에 맡기는 공부를 할 수 있는 것들. 그래서 그때 멘토들이 필요한 것 같고 책이 필요한 것 같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어떤 분들이 있는지 중요할 것 같은데 정말 진짜. 떡상하신 분들 있잖아요. 소위 말하는 졸부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보지 마세요. 전 그거 오히려 피하라고 말씀을 드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졸부분들 중에서도 사연이 있는 분들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땐 논리적으로 부자가 되신 분이 그러니까 이게 2017년도부터 2021년도까지가 네. 좀 너무 이상했던 해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특히 2020년 전후는 이게 좀 정말 이상한. 좀 비정상적이에요. 네. 주식도 비정상적으로 올랐고 코인도 비정상적으로 올랐고 부동산도 정말 말도 안 되게 저희 부동산 전문가이긴 하지만 정말 말도 안 되게 올라서 네. 그 부분들은 정말 좀 2년 정도는 좀 지우고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젊음이 깡패다. 이런 말도 20대는 모르잖아요. 네. 이건 꼰대들의 얘기야. 아니 제가 고등학교에 다닐 때 선생님들이 맨날 야 너네들은 젊은 게 제일 이쁜 거야. 뭐 굳이 그렇게 뭘 하려고 다 하냐고 막 그러는데 저는 귀뚱으로도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젊음은 기본 베이스로 깔고 있고 그것이 소중한지 모르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런 말을 하는 꼰대가 되었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2030은 지금 여러 가지 다양한 공부들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이고 소액으로 계속 뭔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실패해도 돼요. 그러니까 소액 같은 경우는 솔직히 그거 다 날려먹어도 여러분들 인생이 크게 망가지거나 그렇지는 않잖아요. 돈 날려봤죠? 날려봤죠. 예, 저도 전 재산을 날려봤거든요. 네, 경험이 그러니까 쌓이더라고요. 그게 20대 후반이었으니까 30대 초반이니까 제가 2번 날려먹었는데도 지금 재기해서 잘 살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시기로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네. 이런 얘기 해도 되는데 아무튼 부동산으로도 실패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주식으로 실패할 수 있는 것들이고 다 실패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지속 가능한 아까 말씀하셨죠. 계속 이게 마라톤이라고 이거 이어달리기라고 자전거 바퀴가 계속 돌아야 되거든요. 예, 그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2030이 그러면은 정말 뭐 주식이나 뭐 여러 가지 또 있지만 우리가 그쪽은 제가 비전문가잖아요. 여기 또 부동산 전문가가 나오셨으니까 부동산 공부를 좀 시작하고 싶은데 네. 어떻게 시작하면 될까요? 오늘 일단 이거부터 말씀드리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부동산 공부가 많은 분들이 물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첫 질문, 3천만 원으로 투자할 수 있나요? 이게 가장 최다 질문이고. 그렇죠. 예, 그리고 뭐부터 시작해야 되나요? 그런 건데 그 부동산 공부의 시작 순서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 시작 순서가 있습니까? 시작 순서가 있습니다. 예. 네, 첫 번째는 일단 첫 번째는 입지부터 배우라. 입지부터 배워라. 네,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의 기본 가치를 배우고 그 위에다가 어떤 기술을 덧입히면 되거든요. 그렇죠. 예. 가치를 배우고 기술을 덧입혀라. 네, 그러니까 뭐 소액 투자, 절세 방법, 뭐 대출, 뭐 이런 것들은 다 기술인 거예요. 기술이다. 네, 오케이. 기술인 거고 투자는 그 요행이 아니라 실력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결국에는 처음 시작할 때는 하루 일정 시간은 온전히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하루의 일정 시간은 온전히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책, 유튜브 지금 요즘 너무 잘 돼 있잖아요. 아, 무료 정보가 너무 많아서 이런 귀한 메시지를 무료로 볼 수 있다는 이런 부동산 강사들이 보통 능력 있지 않고서는 그 무료 메시지보다 더 할 수 없을 것 같아. 정말 양질의 퀄리티가 많아요. 네, 맞아요. 정말 맞습니다. 이런 그 부동산 공부하기 너무 좋은 때가 왔어요. 네네. 그러니까 부동산 앱을 활용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이게 앱이 할머니도 초등학생도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너무나 쉽게 잘 되어 있어요. 제가 점심 때 저희 이제 그 시대지도 만들어 주시는 아놀드 본영님이 오셔갖고 제가 밥을 사드리면서 영등포 타임스퀘어에서 스타벅스 커피숍에서 차를 마시는데 옆에 진짜 할머니야. 딱 봐도 80세 정도 되게 보이시는데 노트북을 꺼내시고 부동산 앱을 척척척 넘기시는데 와, 감동받았어요. 내가. 그러니까 20대면 몇 년 더 할 수 있어요. 노트북으로 이렇게 척척척 넘기시는 탭으로 이렇게 손으로 딱 넘기시는데 되게 보기 좋더라고요. 할머니가 오시니까 쉬운 거죠, 그만큼. 그러니까요. 그렇죠. 할머니도 할 수 있는 부동산 앱을 활용하시고요. 자기하고 이제 그러니까 뭐 이런 컨텐츠를 소비하다 보면 본인하고 결이 비슷한 뭐 부동산 전문가가 있어요. 일단 그 부동산 전문가를 멘토로 좀 만드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네. 어쨌든 그 한 발짝 경험하고 앞서가는 분이니까 뭐 저는 그 한 분야에 꽂히면 그분을 찾아갔어요. 제가 이따가 제가 배움에 투자한 이야기를 오늘은 그게 메인 주제인데 그렇죠. 그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은데 저는 찾아갔어요. 찾아갔고 그리고 강연장으로 그분 사업장으로 막 이렇게 찾아갔어요. 찾아가 만났죠. 네, 그래서 그 대가를 지불하고 다 배웠어요. 그런 어떤 결정체가 지금 그렇죠. 저희 진짜 강의를 엄청 썼고 대가를 많이 썼죠. 저도 뭐 진짜 굉장히 그냥 그래서 부동산 공부 시작하실 때 일단 입지를 먼저 공부하시는 게 기본이거든요. 베이스 입지를 먼저 공부하시고 그 위에다 이렇게 얹으시면 돼요. 기술들을 얹으시면 그게 순서다. 입지를 먼저 배우고 기술을 얹혀라. 입지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고? 입지 공부 저는 되게 무식하게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저 맨날 이거랑 그다음에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이제 막 20개 자료들 이런 거 2017년 자료던데 메탄주공 아파트 이런 거 조합 설립됐을 때 나도 그대로 갖고 있다 이거. 못 버리겠어. 그러니까 보지 않는데. 맞아요. 이런 거 저도 손대가 있으니까 못 버리겠더라고요. 비올 때 가져가지고 막 맞아요. 뭐 이런 거 조감도 이런 거 8상자 있어요. 힐스는 힐스테이트인가?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막 그 몸으로 배웠었는데. 요즘은 또 손으로 또 배울 수 있어요. 맞아요. 훨씬 좋죠. 훨씬 수월하고 손으로만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발품에 그 힘이 있거든요. 맞아요. 발품을 하셔야 돼요. 손품이라고 하는 것은 발품을 하기 위한 사전 준비 단계지 실제적인 것들은 발품으로 가서 현장 가서 배우는 게 좋을 것 같다. 알겠습니다. 좀 무식한 방법으로 해라. 그게 기억이 남잖아요. 네, 일단 알겠습니다. 좀 책을 추천해 달라고 하는데 책이요? 한 3권에서 5권 정도 추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동산 투자가 힘들어요. 힘든데 그 부동산 자체를 배우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중요한데 약간 멘탈 강하게 하는 것도 좀 필요합니다. 멘탈 중요합니다. 그래서 멘탈이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부동산 공부를 할 때는 부동산 정보를 담은 책 한 비율 3, 그다음에 뭐 동기부여책 2 이런 식으로 해서 6대4 정도로 해서 같이 읽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새벽에 직장 다닐 때 새벽에 일어나서 부동산 점심 맑을 때 부동산 책을 읽어서 이제 메모하고 서머리를 하고 그다음에 저녁에는 자기 전에는 간단하게 이제 멘탈이 흔들리니까 왜냐면 공부를 했는데 직장에 가니까 막 이런 것들이 다 약간 버퍼링이 오고 막 의욕이 막 상실되고 하니까 이제 저녁에 잘 때는 동기부여하고 멘탈을 강하게 할 수 있는 이런 책을 같이 읽어주면서 같이 갔어요. 그렇구나. 동기부여 책도
그렇게 열심히 꾸준히 읽으셨는지 몰랐어요. 저는 타고나신 멘탈 갑인 줄 알았어. 정말 힘들죠. 요즘에도 계속 무너져요. 무너지는데 그럴 때마다 이제 계속 이제 정신을 좀 강하게, 마음을 강하게 하려고 하고 있죠. 네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자본 성장, 자기 개발이 같이 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오래 갈 수 있다라고 젊은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본 성장과 자기 개발에 같이 가야 된다. 어우, 좋네요. 정말 제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안 그러면은 포기하거든요. 그렇죠. 책은 우리 일단은 부트절. 여기서 이런 거 얘기하면 안 돼. 욕을 먹어 내가.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 2030 MZ 세대 컨텐츠라서 많은 분들이 볼 것 같아서 요거 일단은 그러니까 요게 오늘의 주제와 관련된 책을 준비했어요. 나는 대출 없이 영원으로 소형 아파트 산다. 436에 나온 거고 이거는 이제 시크릿 브라더님의 나는 1,000만 원 아파트 산다라는 책 제가 다 정독하고 이렇게 색인까지 붙여서 줄 치면서 봤어요. 일단은 소액이네. 소액. 그래서 이제 오늘 주제와 관련된 것 같아서 이제 소액으로 할 수 있는 투자는 어떤 시스템으로 진행을 하는지 이런 멘토분들의 책을 이제 추천을 해드리고요. 밸런스를 또 유지해야 되니까 제가 또 저희 책 명조죠, 명조. 하면 안 되는구나. 몰랐어요. 본인 거 해도 돼. 근데 사이다 거라면 너무 웃기잖아. 저는 되게 좋은 책인데. 이 책은 정말 좋은 책이에요. 맞아요. 좋은 책들 이제 그 부동산 기본에 대해서 읽을 수 있는 책. 그다음에 저는 이게 저의 인생 책인데. 이거 단종되는데. 단종돼서 겨우겨우 구한 이게 뭐냐면은 이게 백만장자 메신저라는 것의 전신 책이에요. 이게 단종돼 가지고 이거 되게 비싸게 팔리거든요. 저는 이거를 정말 수십 번 읽고 제 인생을 바꾼 책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게 보면은 이게 막 자다가 커피 흘리고 침 흘리고 이런 것도 있는데 되게 보면 제가 이제 추천을 해드리려고 보니까 다시 한번 후루룩 훑어봤는데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은 같은 주제를 다루는 메신저를 10명 이상 알고 그 사람을 동경하라. 그 사람의 리스트를 쓰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2016년 6월 1일 날 처음으로 읽었어요. 그러니까 6년 전이죠. 그쵸. 6년 전에 처음으로 읽었는데 제일 처음에 빠숑님 나와요. 빠숑님, 앨리스 헌님, 월천대사님, 아이메피님, 제네시스 박님, 골목대장님, 앞방 이렇게 해서 쭉 써놨어요. 근데 내가 다 아는 사람들이네. 제 리스트를 보니까 제가 거의 만났거나 뭐 이제 뭐 같이 이렇게 뭐 강연을 했다거나 뭐 이런 분들 되게 많이 있고 너무나 감사하게도 제가 이런 이 부동산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시는 분들과 이게 이 어깨를 나란히까지는 아니지만 이렇게 비슷하게 따라가고 있는 모습을 본 거예요. 일단 책 제목을 모르신다고 하신 분이 있으니까 책 제목은 메신저가 되라라는 메신저가 책이고요. 되라는데 최근에 이게 브랜드 버처드라고 브랜드 버처드가 지은 건데 최근에는 백만장자 메신저로 그러니까 편집만 달리해서 나오는 책입니다. 백만장자 메신저는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백만장자 메신저. V초월 차선과 더불어서 백만장자 메신저 이 두 가지 책이 어떤 자기 개발 뭐 동기부여의 최고봉에 있는 책이죠. 이런 책인데 이 책을 만나게 되기까지 제가 또 사연이 되게 있어요. 제가 그것들을 또 풀어놔 드릴게요. 이따가 제 배움에 대한 이야기를 또 풀어놓고요. 일단은 5권의 책. 오늘 소액 투자에 관련된 잭파시님과 그다음에 시크릿 브라더님의 책과 그다음에 우리 빠숑님 제 책 그리고 메신저가 브랜드 버처드의 메신저가 되라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좋네요. 뭐 제가 다 좋아하는 책들이고 메신저가 되라는 책을 갖고 올진 상상도 못했네. 이 책을 좋아했었군요. 누구든 어떤 자기라는 최대의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최고의 어떤 가치를 부동산보다 훨씬 더 잠재되어 있는 최고의 가치, 최고의 수익률을 낼 수 있는 그거를 이제 이끌어내주는 길잡이가 되주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책 소개도 정말 꼼꼼하네. 그래서 공감 얘기합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벌써 50분이나 됐어.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주제 질문을 던져야겠다. 그래서 결국은 2030들한테 좀 이제 살아오신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가요? 제가 일단은 뭐 저희 책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너무나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렇게 하나도 안 보이는데 아무튼 이게 돈의 힘이에요. 요즘에 좀 부자가 되고 나서 좀 관리했더니 돈의 힘이에요? 네, 40 이후에는 돈이 이제 외모를 좌우하죠. 그래서 물론 그 사람의 마음이 얼굴로 드러나는 것도 있지만 이제 돈이 좀 관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돈이 있어야 좀 관리가 돼요. 마음도 편해지고. 마음이 되게 중요한 그쵸, 거. 마음이 그쵸. 좀 편안해지고 그 마음이 이제 얼굴로 또 드러나는 거잖아요. 네. 저는 이제 그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서 가장 내가 뭘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를 너무 많이 고민했어요. 직장을 다니고 있었는데 가장 가성비 좋은 투자는 자기 개발이다, 자기 성장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이제 회사에 묶여 있고 이제 뭐 회사 끝나고는 뭐 임장 다니고 이런 삶이 전부였는데 그래서 경쟁력 있는 나를 만들어 보고 싶다. 경쟁력 있는 나를 만들어 보고 싶다. 네, 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돈을 많이 벌고 싶다 했어요. 그렇죠. 최종적으로 이제 돈이었어요. 저 돈이 욕심이 있는 사람이어서 네, 돈을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돈을 많이 벌고 싶다. 그러니까 결국은 나는 지금 가난한데 내가 지금 이 회사에 130만 원씩 받고 일을 하고 있으면 월급이 130만 원이었어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미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커피도 단 한 번도 사 먹어본 적이 없어요. 맨날 사무실 커피 믹스. 이런 거. 그렇죠. 그랬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배움에 벤치 한 대 값을 썼습니다. 배움에 벤치 한 대 값을 썼다. 제가 이제 보면은 첫 번째 부동산 강의는 당연히 기본이고요. 뭐 경매, MPL, 청약, 상가, 지산, 토지, 택지, 입지, 법인 뭐 다 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뭐 정규는 뭐 보통 40만 원대에서 50만 원 이런 거 되게 싼 거예요, 사실. 네. 제가 강의 이력을 보면은 그러니까 부동산 강의로는 제일 비싼 1,000만 원짜리 강의 들어봤어요. 있어요. 그분? 그분. 1,000원짜리 강의 들어봤고 종교예요, 종교. 어쨌든 1,000원짜리 들어봤고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결국은 이 부동산 강의를 통해서는 전문가의 의견을 통해서 시간을 아끼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성공학 강의 500만 원. 성공학 강의? 네,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론, 뭐 자기관리론 이런 걸 베이스로 강의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자기개발 강의도 정말 돈을 많이 쓰셨구나. 비싸요, 그런 게. 비싸죠. 비싸요. 그건 왜냐면 프로그램을 외국에 또 로열티도 줘야 돼서. 맞아요. 그래서 성공학, 마케팅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복합되어 있는 그런 커리큘럼이었고 그다음에 책 쓰기 강의 여기서 제가 4,000만 원 썼어요. 에? 이게 다단계인가? 책을 쓰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나는 이제 뭔가 유명해지고 싶은 거예요. 나라는 사람을 메신저가 되라라는 책 읽기 전이었는데 그냥 막연하게 뭔가 좀 유명해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부단히 노력하셨구나. 그래서 책 쓰기 강의에 4,000만 원 들였는데 책을 쓰면 인생이 달라질 거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책 쓰기 강의를 2016년에 이제 수강을 하고 퍼스널 블렌딩 그 안에 그 책 쓰기 강의 안에 퍼스널 브랜딩, 블로그 마케팅, 카페 마케팅, 자기 개발, 이미지 메이킹 이런 고가의 프로그램을 여기 안에서 다 들었어요. 500만 원, 250만 원, 300만 원 이런 게 이렇게 들었고 이게 뭐냐면은 제가 이제 독서를 거의 안 했었어요. 부동산 책 외에는 거의 안 했었는데 여기 프로그램 뭐가 있었냐면은 100권의 책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리스트를 오픈하지 않아요. 오픈하지 않고 이 100권인데 보통 100권이면 16,000원씩 하면 뭐 얼마여야 되죠? 160만 원. 160만 원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엄청 비싸요. 뭐 500~600만 원 정도 해요. 두꺼운 책인가 보다. 아니, 그러니까 리스트를 공개하지 않는 정제된 100권의 책을 추천을 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 100권을 샀죠. 도대체 여기 뭐가 들어있길래 이 100권의 책이 500만 원이냐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구입을 했어요. 100권의 책을 거의 다 읽었어요. 그 중에 있는 책이 이거였어요. 메신저가 되라. 그래서 메신저가 되라 뭐냐면 어떤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사람을 메신저라고 하거든요. 결국은 제가 부동산 메신저가 된 거잖아요. 부동산에 관련된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게 됐는데 결국은 제가 책 쓰기 강의에서 책은 못 쓰고 4,000만 원을 썼어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여기에서 제가 미리 유명해질 걸 대비해서 사인도 10만 원 주면은 사인도 해줘요. 사인을 제작해줘요. 그런 것도 있구나. 정말 디테일하다. 나는 이제 성공할 거니까 이제 책 쓰고 성공할 거니까 그 사인도 10만 원 주고 미리 받아놔요. 하고 카페도 막 사요. 사람이 있는 걸 죽은 카페를 사서 맞아. 뭐 100만 원 이렇게 사면 뭐 몇만 명 이런 게 있어요. 10,000명 정도면 괜찮지. 그런 거 사서 카페에 이제 사서 이제 카페를 키우는 법, 블로그도 뭐 최적화하는 법 이런 거 다 배웠어요. 뭐 비싼 거 강의를 다 배웠어요. 그래서 그때를 배우고 이제 딱 끝났는데 책도 못 쓰고 아무것도 아닌 상태로 다시 돌아오니까 나 뭐 한 거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지금 산 카페에 제가 쓰고 있고요. 블로그 열심히 하고 있고요. 책 썼고요. 어쨌든 그때 2016년 당시에는 난 패배자야. 4,000만 원 성공학 강의 막 이런 거 듣고 막 벤치값만큼 그 강의를 그것뿐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업하는 협회 강의 1,000만 원. 그러니까 나를 잘 파는 법, 내 가치 높이는 법, 아이템 정하는 법, 무자본 창업 멤버십 1,000만 원.
이거 창업 아이디를 메일로 주는 거예요. 야. 저도 이거를 무자본 창업과 관련된 그 작가 저자의 책을 읽고 제가 강원도로 찾아갔어요. 그 스타벅스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이 무자본 창업에 대한 어떤 그 아이템들을 받았고 어쨌든 그래서 결론은 뭐였냐면 무자본 창업보다 자본 창업이 좋다. 였는데 어쨌든 그런 고가 강의를 통해서 제가 느낀 것들이 다 한 줄씩 있어요. 그렇겠죠. 그래서 그 한 줄, 그러니까 어떤 1,000만 원짜리 강의를 통해서도 어떤 한 줄의 강의라도 마음에 꽂히면 저는 가치가 있는 강의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와 보니까 제가 그만큼 그러니까 약간 콩나물 물 흐르듯이 없어지기는 많이 했는데 그렇죠. 다 제가 성장했더라고요. 6년만, 2016년부터 제가 자기개발 시작하고 했으니까 이런 강의들을 듣기 시작했으니까 쏟아붓는 기간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한 6년 만에 제가 원하던 모습 가까이 와 있는 것 같아요. 이미 뭐 다 워너비가 되셨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주역도 했어요. 제가 돈보다 주역도 제주별 비싼 다 들었어. 돈보다 운을 벌자. 김승우? 이런 것들 그런 거 다 듣고 막 그래서 제자가 돼서 배서 막 이렇게 하면서 다 했었고 그러니까 멘토들을 찾아갔어요. 찾아서 대가를 지불하고 성장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니까 지금 보니까 한 8천만 원 쓴 것 같아요. 벤츠 값이잖아요. 이 클래스. 그렇죠. 이 할인 클래스. 안 받은 값.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눈물 겨웠죠. 근데 제가 공무원, 제가 좀 늦게 되는 인생이에요. 왜냐면은 예전에는 공무원이 나이 제한이 있어요. 연령 제한. 맞아요. 만 30세. 막 이런 게 있었어요. 29세. 제가 만 30세 공무원 됐어요. 나이 제한 있을 때. 마지막으로 했구나. 마지막으로. 제가 5년 정도 공부해서. 맞아요. 예전에 9급, 7급, 이게 나이가 좀 조금씩 올라가긴 하는데. 네, 맞아요. 9급은 30살이었어. 마지막 커트라인 찍고, 그러니까 다른 동기들은 다 저보다 어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일 늦었죠. 취직 제일 늦게 했죠. 그 다음에 또 아기도 되게 늦게 낳고, 그 다음에 다 느려요. 뭔가 시작하면. 책도 우리 그 아카데미 동기들 중에서 아마 제가 제일 늦게 썼을 거예요. 책도 빠숑님 만나서 썼는데, 그러니까 그때 제가 배웠던 것들이 이게 뭐냐면은 결국은 다 사라지는 것 같지만 그때 거기서 이제 컨텐츠를 생산해라 막 이런 메시지를 받아서 이제 제가 팟캐스트를 시작했던 거거든요. 네. 근데 그 팟캐스트를 통해서 빠숑님 만난 거예요. 그렇죠. 제가 컨텐츠를 세상에 보냈더니 제가 러브콜을 했죠. 네, 이게 응답이 온 거잖아요. 그래서 뭔가 내가 부동산뿐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그 현재 환경에서 어떤 나의 가치를 최고로 끌어올릴 수 있는 것을 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결국은 제가 돈을 많이 벌고 싶다고 했잖아요. 돈을 많이 벌고 있어요. 그러니까. 덕분에. 그래서 저희 멘토님 정말 제 1의 멘토가 저희 빠숑님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무려 빠숑님하고 매주 일주일마다 정기적으로 만나서 방송을 하고 있잖아요. 꿈 같은 현실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부동산 투자하고는 전혀 다른 나한테 투자해서 뭔가 그 최고의 가치를 뽑아냈다라는 어떤 성취감과 만족감이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 20대 분들은 부동산 투자도 되게 중요한데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위기가 올 때마다 내 자기 개발, 자기 성장이 안 되어 있어서 멘탈이 흔들리면은 그만둘까 이런 생각 되게 많이 들거든요. 그만뒀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이제 내가 자기 개발, 자기 성장이 되니까 현금 흐름이 돼요. 네, 부동산 투자 외에도 그쵸. 나의 메시지를 전달해서 수익을 발생을 하니까 그래서 이게 가치 순환, 선순환이 일어나면서 여기에서 돈이 부족할 때 여기에서 현금 흐름으로 이렇게 보탤 수 있고 그쵸. 그리고 내가 이 일에 힘들 때 이 부동산 투자가 수익이 나면 여기서 또 굉장히 기운을 받아서 또 할 수 있고 그래서 뭔가 자본과 자기 성장이 같이 가니까 서로 시너지를 이루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와. 그래서 저는 지금 늘 매일매일 좀, 힘들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네. 항상 24시간 해피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그걸 또 이겨낼 수 있는, 에너지가 계속 생기는 것 같아요. 네. 나는 이렇게 멋진 사람이지, 이런 생각을 하고. 그래서 자존감이 되게 높아져요. 맞아요. 자존감이 높아지니까 가족들에게 되게 편안하게 대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여유가 생기는 중요한 것 것 같아요. 자존감이. 맞아요. 네. 그래서 화 안 내는 엄마. 물론 남편한테는 화를 내죠. 그건 어쩔 수 없어. 아무리 여유가 있어도. 남편이 철이 없죠? 아니요. 우리 남편은 정말 선비 같고 어른스러운 사람이에요. 근데 왜 화를 내? 그냥 남편이니까. 남편이니까. 여보,
잔소리 해도 돼. 아무튼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뭔가 이제 그 에너지가 선순환하는 이런 것들을 꼭 여러분이 20대 분들이라면 내가 지금 3천만 원을 뭘 투자해서 어떻게 할까 보다 저는 정말 이거 뚝 떼어서 자기 개발, 자기 성장에 한번 베팅을 해보시는 게 또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은 그 메시지를 좀 전달을 해드리고 싶었어요. 맞아요. 오늘도 부동산 얘기하고 보신 게 아니고 이 빠숑의 경제 원칙이라는 프로가 부동산 프로그램이 아니고 지금 이제 부익남이라고 정태익 대표하고 헐헐님은 이제 부동산 포지셔닝의 전문가로 나오긴 하셨는데 그분께도 제가 부동산 얘기 물어보지 않았고 헐헐님도 오늘 궁극적인 말씀을 나눴지만 부동산 얘기가 아니고 인생 얘기였어요. 그래서 이런 삶을 살아오신 분이기 때문에 제가 모셨고 그 얘기를 좀 만나게 좀 보여드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부동산 뭐 제가 아시는 분 많잖아요. 뭐 아기곰님도 있고 부룡님도 있고 IMP님도 있는데 제가 존경한 거 다 훌륭하신 분들일 텐데 헐헐님은 모르겠어요. 제가 그러니까 처음부터 봤잖아요. 유명해지기 전부터 봤는데. 그 6년이란 기간 동안에 정말 치열하게 살아오신 것들을 제가 봤기 때문에 그 과정들을 소개해드리고 싶었고 오늘 아마 이 방송을 통해서 그런 기운들에 대한 그런 스토리에 대한 것들을 모두 다 보지 못하셨지만 충분히 요 1시간 내용만 보더라도 막판에 한 10분 정도 하셨던 말씀만 가지고도요. 이분이 어떤 삶을 살아오셨고 어떻게 살아가실 것인지 아실 것 같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제가 이제 저는 아까 또 꼰대말 또 할 텐데 시간에 너무 급급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자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뭔가 투자를 해야 되는데 저는 제일 중요한 투자가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단기간 될 수 있는 거 하나도 돈이 없는 부족하면 시간을 들여야 돼요. 예. 네. 저희가 어떻게 코인을 개발해서 그것도 코인도 이제 엄청나게 개발이 되고 있고 NFT가 개발되고 있는데 다 실패해요. 요즘은 또 한두 개만 성공하는 것. 거기서도 이제 벌써 또 시장이 나누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단기간 될 수 있는 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뭐든지 그냥 꾸준히 하다 보면은 그리고 이제 그것들에 대해서 분명히 방향성이라고 하는 게 있어야 될 것 같고 계속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들 아까 뭐 벤츠 한 대 값 이상을 투자하셨던 과정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분야가 다 다른 분야야. 맞아요. 근데도 이것저것 다 해보잖아요. 그러니까 자충우돌 하면서 계속 헐헐 박성애만의 방법들을 찾아가는 모습들이 네. 제가 다 못해요. 정말 다 못하고 딱 한 가지를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이라는 걸 찾은 거죠. 그렇죠. 찾아서 이제 이렇게 스몰 스텝으로 가고 있는데 그 안에서 거인을 만나서 그 저희 멘토를 만나서 이게 이 스몰 스텝이 빅 스텝이 된 거죠. 맞아요. 결국은 이게 하늘이 돕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해야 할 일을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면서 가면은 결국은 이제 하늘이 돕는다라는 꼰대 같은 말을 하면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 너무 좋았어요. 예, 뭐 하늘이 돕는 것도 뭐 그냥 열심히 한 사람들 돕는 거지. 그러니까요. 예,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이 나이 먹어야 알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옛말에 하나 틀린 게 없는 그러니까 20대 때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근데 무슨 말인지도 몰랐어. 그러니까요. 예, 스스로 돕는 자가 도대체 무슨 말이야? 그랬더니 스스로 돕는 자를 돕더라고요. 진짜. 그러니까요. 예, 뭔가 하고 있어야 됐다는 것들이고요. 아무튼 오늘 너무 감동이다. 다들 그렇게 사시지 않나요? 다들 전투적으로 사시잖아요. 예, 그렇죠. 아무튼 너무 대단하신 것 같고요. 이제 지금까지 6년 동안 보여주셨던 헐헐 박성희 대표님의 모습은 저는 아직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제 아마 이제 저랑 안 놀아주는 이제 더 큰 대단하신 분이 되실 것 같아서 예, 네. 기록으로 남겨두려고 제가 모신 거니까. 네. 아무튼 너무 감사합니다. 야, 어떻게 또 그런 말씀을 또 2030들한테 더 이상의 인생 선배로서의 조언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야, 너무 감사하고요. 네. 마지막으로 그 빠숑의 경제 원칙의 공식적인 마지막 질문인데요. 헐헐 박성희 대표님의 하나가 뭡니까? 원칙이 뭡니까? 저의 원칙은 여러 개 찔러보자. 그것도 좋다. 네, 예. 여러 개 찔러보자입니다. 정말 다양한 분야를 찔러봐서 지금 제가 선택한 포지션입니다. 네. 그래도 이제 지금 여담이긴 한데 찔러본 것 중에서 좀 아쉬웠던 거 있으세요? 이거 했으면 좋았을 텐데. 부동산 말고. 부동산 말고. 뭐 진짜 하고 싶었던 거나. 부동산 말고는 또 되게 하고 싶은 거 되게 많았어요. 근데 이제 학원 강사. 지금 하고 있잖아, 학원 강사. 부동산 학원 강사. 그러니까요. 네, 저 1타 강사 하고 싶었었거든요. 네, 그랬었는데. 과목은
과목은 국어였어요. 제가 국어 전공해가지고 맞다. 그래서 그랬었는데 지금 어떻게 보니까 뭐 그것도 어떻게 보면 분야를 바꿨을 뿐이지 제가 약간 그 부동산 원포인트 강의 하잖아요. 네. 예, 그래서 찝어주는 강사 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물건을 찝는다기보다는 뭐 인사이트를 제공해드리는 그런 결국은 강사네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또 그렇습니다. 부동산도 일종의 국어라고 생각해요. 연결되어 있네요. 네. 야, 지금 이제 오이고추 토마토 이거 모르시는 분들 있을 텐데. 오이고추 토마토. 오이고추 토마토도 그러니까 오이고추 토마토를 부동산을 통해서 심을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떤 나라는 자산을 이용해서 심을 수도 있죠. 나는 무한하니까요. 능력이, 잠재력이. 제가 요즘에 이제 40이 넘고 계속 늙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뭔가 에너지가 계속 쏟아나요. 그렇죠. 네, 40이 늙은 나이가 아닌 것 같아요. 아유, 한참 나이죠. 내가 40이면 진짜 제가 40대에 본격적으로 강연을 시작했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뭐 40대, 50대 오늘 뭐 2030이란 방송이긴 하지만 40대, 50대, 60대까지 아까 그 카페에서 우리 그 할머니께서 앱 켜놓고 막 이렇게 하셨잖아요. 네, 나이는 정말 나이는 너무 진부한 말이다, 그렇죠? 나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이 그냥 너무 좋지 않을까 싶고요. 네. 제가 응하는 것들 홀홀리 말씀에 방해된다고 죄송합니다. 저는 이게 이렇게 추임새가 들어와야지 제가 너무 편하네요. 이게 아마 게스트분들이 다 느끼실 거예요. 빠시방님 이렇게 방송에 오면은 이렇게 추임새 넣어주는 게 너무나 편안합니다. 예, 근데 또 듣는 분들은 또 할 수 있으니까 제가 이게 프로 방송인은 아니어서 죄송합니다. 네. 근데 저는 이제 그 부동산 투자하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그리고 그러니까 제가 내가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을 안 만나도 된다라는 거 그런 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제 직장을 안 다니게 되니까 내가 스스로 사람을 선택할 수 있는 것도 되게 좋고 약간 주변에 긍정적인 사람과 어울릴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나를 긍정적인 상태로 이렇게 항상 에너지를 그 주파수에 맞추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항상 그런 강의들을 많이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시크릿 류의 그런 류를 제가 믿거든요. 그게 정말 양자역학처럼 과학적인 원리에 따라서 우리 어떤 우주의 에너지가 이렇게 순환한다라고 믿거든요. 그래서 어떤 돈을 너무나 막 절약하는 거에 애를 쓰지 않고 돈을 이제 순환시킨다. 돈을 쓰고 그 더 많은 돈이 또 들어올 수 있도록 어떤 돈을 대하는 관점에서 저는 그런 에너지에 좀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뭔가 이런 긍정 주파수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려고 하고 또 저부터도 약간 긍정적으로 하려고 하고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긍정적이면 다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주변에 나쁜 사람이 없어요. 아시죠? 제 주변에 다 좋은 분들밖에 없다는 거. 풀평님도 너무 훌륭하셨고 그렇죠. 소개해 주셨던 분들도 다 좋아요. 너무 좋았어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 마시오님의 음을 잘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홀홀님을 매주 볼 수 있어서 제가 더 기뻤었고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이렇게 응원의 메시지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아무튼 여러 군데 찔러보자라는 말씀을 남겨주시면서 오늘 빠숑의 경제어치 마무리할까 합니다. 아무튼 자본의 성장과 자기 개발을 병행해야 된다는 말씀도 너무 감동적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것들을 도전하는 모습들 그리고 진짜 실제적으로 이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돈도 썼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 쓴 거거든요. 돈을 좋아하시는 분이 돈을 그렇게 많이 썼습니다. 1억 가까운 돈을 쓸 정도로 돈이 있어서 쓴 게 아니에요. 다 만들면 됩니다, 여러분. 아마 그거 굉장히 저는 아껴서 쓴 거라고 알고 있고 마이너스 통장. 맞아요. 마이너스 통장을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투자를 해야 되는 것들이고요. 시간이든 돈이든 투자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것은 없다라는 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너무 아마 오늘 방송을 통해서 헐헐님을 멘토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점점 증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